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적인 부를 쌓는 채널 이코노믹 텔러입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라는 노래 가사 다들 아시죠? 이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 속 거대한 제국, 특히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 같던 초강대국의 군사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지난 600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인류 역사 속에서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제국들을 파멸로 이끈 소름 돋도록 똑같은 패턴이 존재합니다. 로마 제국, 나폴레옹 이후의 프랑스, 그리고 막강했던 소비에트 연방까지 이 세 초강대국은 모두 똑같은 길을 걸으며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2025년 현재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마치 그 실패의 각본을 그대로 베껴 있는 것처럼 단계별로 패배에 패배를 거듭하며 그 길을 정확히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무서울 수 있지만 이런 거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흐름을 알아야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들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지혜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의 지혜를 얻는 첫걸음, 구독과 좋아요로 바로 시작하시죠.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깨워줄 겁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서기 378년 로마 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 군단은 지구상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군대였습니다. 그야말로 무적이었죠. 세계 대륙을 정복했고 어떤 군대도 로마 군단 앞에서는 추풍낙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단 한 번의 치명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불과 32년 후 로마는 약탈당했고 70년 뒤 서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적의 군대는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전락한 겁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1940년 프랑스를 볼까요? 당시 프랑스는 유럽 최강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과의 국경에 건설한 마지노선은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라 불렸죠. 프랑스 장군들은 스스로의 군대를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침공하자 단 6주, 그들의 신화가 무너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6주였습니다. 모두가 무적이라 믿었던 프랑스 군대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패배했고 프랑스는 하룻밤 사이에 나치의 꼭두각시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 1979년의 소련입니다. 핵무기,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 수십 년간의 군사적 지배력,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이었죠. 그들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몇 달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그들은 굴욕적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수 후 불과 2년 만에 소비에트 연방은 지도상에서 지워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적 패배가 거대 제국 붕괴의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세 번의 역사, 세계의 군사 초강대국, 그리고 세 번의 완벽한 붕괴, 모두가 정확히 똑같은 순서를 따랐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여러분을 공포에 떨게 할 부분입니다. 지난 80년간 전 세계의 분쟁을 지배해온 미군이 이 세 제국이 붕괴하기 직전에 나타났던 모든 경고 신호를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패턴의 시작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총 6단계 중 이미 4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로마의 무적 신화가 산산조각 났던 바로 그 단계, 프랑스 군대가 속빈 강정임이 드러났던 바로 그 단계, 소비에트 연방의 군사적 명성이 아프가니스탄의 산맥에서 죽어나갔던 바로 그 단계의 말입니다. 이것은 제국이 어떻게 군사적 우위를 잃어버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실질적인 능력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명성만으로 버티게 되는지, 그리고 왜 모든 경고 신호가 이제 미국의 차례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패턴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군사적 세태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요. 초강대국의 군대가 죽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이죠. 군사적 붕괴는 전장에서의 패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내부의 공동화, 즉 속이 텅 비어가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예산 삭감, 사회 문화 탓으로 돌려지는 모병 실패, 조달 계획은 지지부진한데 낡아가는 장비들, 그리고 기준은 낮아지는데 훈련의 질마저 떨어지는 현상. 처음에는 이 쇠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군대는 여전히 전 세계에 기지를 두고 있고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군들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연설을 하고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보 공약을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제국의 기반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진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명성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격차를 폭로하는 어떤 분쟁. 일어나서는 안 될 패배, 이겨서는 안 될 적에게 당하는 패배. 그리고 갑자기 모두가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순간부터 쇠퇴의 패턴은 가속화됩니다. 동맹국들은 슬슬 다른 보험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적들은 경계선을 넘나들며 간을 봅니다. 한때 세계 안보를 보장했던 군대는 이제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힘의 투사를 기반으로 세워진 제국은 더 이상 힘을 투사할 수 없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로마, 프랑스, 소련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고 겉모습은 유지한 채 전투준비 태세가 약화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그들은 명성과 실제 능력을 혼동했고 진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자, 이 똑같은 비극이 어떻게 3번이나 반복되었는지 그 청사진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 로마입니다. 서기 350년에서 410년 사이 400년 동안 로마 군단은 막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갈리아, 브리타니아, 이집트, 유대, 그리스, 스페인, 북아프리카까지 로마에 도전하는 모든 왕국은 파괴되었습니다. 로마 군단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직업군인, 표준화된 장비, 강철 같은 규율, 뛰어난 전술. 서기 350년경 로마는 스코틀랜드부터 시리아까지 세계 대륙 6천만 명을 지배했습니다. 군사력이 그 힘의 근간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명성 아래에서 로마 군단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마군의 최전성기는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절인 서기 117년이었습니다. 350년경에는 이미 200년 넘게 세태가 진행 중이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로마는 더 이상 충분한 시민을 군인으로 모집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군단에서 복무하던 옛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시민권이 제국 내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었는데 이게 관대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군사 문화를 파괴했습니다. 이집트의 농부가 왜 목숨 걸고 로마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로마는 모든 쇠퇴하는 군대가 하는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기준을 낮춘 거죠. 그들은 야만인, 즉 게르만족, 고트족, 훈족 등 싸워줄 사람이라면 누구든 용병으로 고용했습니다. 서기 350년이 되자 로마 군단의 절반 이상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외국인 용병으로 채워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나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인구 절벽,
병력 수급 문제랑 판박이입니다. 장비의 질도 떨어졌습니다. 군단의 효율성을 만들었던 표준화된 장비는 너무 비쌌습니다. 갑옷은 점점 가벼워지고 훈련 기간은 짧아졌으며 규율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명성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행진하면 적들은 여전히 물러났습니다. 과거 로마의 무적 신화에 대한 기억이 실제 군사력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서기 378년 8월 9일 아드리아노플 전투가 벌어집니다. 동로마 황제 발렌스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 트라키아에서 고트족 군대와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참패했습니다. 황제를 포함해 로마군 수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무적 신화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32년 후인 410년 서고트족의 알라리크가 로마를 약탈했습니다. 800년 동안 정복된 적 없던 도시가 단 3일 만에 함락된 겁니다. 서로마 제국은 그 후 66년간 더 비틀거리며 버텼지만 군사력은 이미 끝장이었습니다. 476년이 되자 로마는 군대를 제대로 편성할 수도 없었고 게르만족 군벌들이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군사적 지배력 위에 세워졌던 제국은 그 군대가 죽었기 때문에 함께 붕괴했습니다. 패턴을 정리해볼까요? 최강의 힘을 자랑하던 시기, 명성에 가려진 내부적 쇠퇴, 현실을 폭로하는 첫 번째 대패, 그리고 뒤따르는 연쇄적인 패배와 제국의 종말. 이제 1360년을 건너뛰어 1940년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는 유럽 최강의 군대를 가졌습니다. 4년 동안 독일과 싸워 결국 이겼죠. 프랑스 장군들은 영웅이었고 군대는 거대하고 장비가 좋았으며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1939년까지 프랑스는 독일 국경에 마지노선이라는 요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상징이었죠. 프랑스의 군사 전략은 방어, 소모전, 그리고 독일은 결코 뚫을 수 없다는 믿음에 기반했습니다. 유럽의 모든 국가가 프랑스를 보며 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 아래에서 실제 능력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프랑스의 군사교리가 진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1차 세계대전을 다시 치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호전, 느린 동원, 소모전. 그들은 기갑전의 교훈을 무시했습니다. 탱크는 있었지만 집중시켜 돌파하는 대신 보병 지원용으로 흩어놓았습니다. 이건 마치 스마트폰 시대에 꿋꿋이 피처폰만 만들던 회사꼴이죠. 반면 독일은 전격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빠르고 집중된 공격, 항공기의 지원을 받는 기갑사단이 적의 약점을 뚫고 들어가 포위하는 방식, 속도, 기습, 협동. 프랑스는 독일보다 탱크도, 병력도, 대포도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식 전술, 느려 터진 지휘체계, 그리고 경직된 사고방식만 있었을 뿐입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이 침공했습니다. 세계는 또다시 길고 지루한 전쟁을 예상했습니다. 6주, 딱 6주 걸렸습니다. 독일은 마지노선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아르덴 숲을 통해 우회했습니다. 프랑스 지휘부는 탱크가 그 지형을 통과할 수 없다고 단언했지만 틀렸습니다. 독일 기갑부대는 순식간에 프랑스 영국 연합군을 반으로 갈랐고 영국군은 덩케르크에서 철수했으며 프랑스 정부는 파리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6월 22일 프랑스는 항복했습니다. 유럽 최강의 군대가 단 6주 만에 파괴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명성과 현실의 격차가 너무나 커서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군대 전체가 산산조각 난 겁니다. 프랑스는 군사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 예시입니다. 1979년부터 1989년까지의 소련. 1979년의 소련군은 막강했습니다. 500만 병력, 핵무기, 세계 최대의 탱크 부대. 그들은 무적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중국은 약했습니다. 모두가 소련군을 두려워했습니다. 1979년 12월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친소련 공산주의 정부를 세우고 몇 달 안에 철수하는 것. 쉬운 임무처럼 보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가난하고 분열되어 있었으며 기술적으로 낙후되었으니까요. 10년 후 소련은 굴욕 속에서 철수했습니다. 15,000명의 소련군이 사망했고 전쟁은 수십억 달러를 낭비했으며 소련군 자체를 망가뜨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소련군은 서류상으로는 강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징집된 병사들은 사기가 엉망이었고 마약 남용과 탈영이 흔했으며 장교들은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게릴라전을 구식 전면전 방식으로 치르려 했습니다. 폭격하고 도시를 점령했지만 시골 지역을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무자헤딘은 소련군을 괴롭혔고 점령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부패, 무능, 잔혹함 같은 소련 시스템의 모든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1989년 2월 15일 마지막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났습니다. 이 패배는 소련의 군사력이 신화에 불과했음을 폭로했습니다. 무적의 군대가 소총을 든 농부들에게 패배한 겁니다. 그 명성이 죽자 제국도 함께 죽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생각했습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도 못 이기는데 우리를 어떻게 통제하겠어. 불과 2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되었습니다. 로마, 프랑스, 소련. 세 번의 완벽한 붕괴. 이제 이 패턴을 6단계로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6단계를 보면 미국이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1단계, 군사력의 정점. 군대가 정말로 압도적인 시기입니다. 기술, 훈련, 사기 모든 것이 최고조입니다. 적들은 감히 맞설 생각을 못하고 동맹들은 안보 공약을 굳게 믿습니다. 미국의 경우 1991년 걸프전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2단계, 내부적 쇠퇴의 시작. 쇠퇴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예산 삭감, 모병의 어려움, 장비 노후화, 훈련의 질 저하. 하지만 이 문제들은 대중에게 숨겨집니다. 미국의 경우 2005 연경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3단계, 약점에도 불구하고 명성으로 버티는 단계. 군사력은 상당히 약화되었지만 과거의 명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적들과 동맹들은 여전히 그 이름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휘관들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0년경 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4단계, 첫 번째 대패가 현실을 폭로하는 단계. 군대는 쉽게 이길 것이라 예상했던 시험대에서 실패합니다. 이 패배는 무적 군대가 더 이상 무적이 아니라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명성은 하룻밤 사이에 죽습니다. 로마의 아드리아노플 전투,
프랑스의 1940년 침공, 소련의 아프간 철수, 그리고 미국의 경우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5단계, 연쇄적인 패배와 동맹의 이탈. 첫 패배 이후 다른 패배들이 잇따릅니다. 동맹들은 등을 돌리고 적들은 사방에서 경계선을 시험합니다.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군대는 이제 의문부호가 됩니다. 로마는 400년대에 연이어 약탈당했고 소련은 1989년 이후 동유럽을 모두 잃었습니다. 6단계, 제국이 더 이상 힘을 투사할 수 없는 단계. 군대가 너무 약해져 제국의 이익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해외 기지는 문을 닫고 동맹은 떠나며 적들은 두려움 없이 행동합니다. 초강대국은 지역 강국으로 전락하거나 완전히 붕괴합니다. 서기 476년의 로마, 2차 대전 이후의 프랑스, 1991년의 소련이 그 예입니다. 자, 이제 미국을 봅시다. 1단계는 1991년 걸프전이었습니다. 미군은 100시간 만에 세계 4위 규모의 군대를 파괴했습니다. 압도적인 힘이었죠. 2단계는 2005년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군대는 지쳐갔고 장비는 낡아갔습니다. 해군 함정은 600척에서 300척 이하로 줄었습니다. 3단계는 2020년경입니다. 명성은 여전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병난, 장비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B-52 폭격기는 1955년에 취역해서 아직도 날아다닙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타던 폰이 자동차를 아직도 몰고 다니는 격입니다. 해군 함정수는 1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중국 해군은 350척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4단계가 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20년간 2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미군은 공군도 해군도 없는 탈레반에게 패배했습니다. 미군이 20년간 훈련시킨 아프간 정부군은 11일 만에 붕괴했습니다. 카불 공항의 아비규환,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미군 13명의 희생, 수십억 달러 가치의 최신 무기를 탈레반에게 넘겨주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아드리아노플 전투였습니다. 명성과 현실의 격차가 전 세계에 폭로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징후는 아프가니스탄뿐만이 아닙니다. 미군은 현재 25%의 모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F-35 프로그램은 15년이나 늦어졌고 1833억 달러의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항공모함 한 척을 만드는 동안 3척을 진수했습니다. 미 공군 전투기의 절반은 수리나 정비 문제로 날지 못합니다. 중국은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졌지만 우리는 아직 방어수단이 없습니다. 과거 30년간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정의했던 기술적 격차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동맹국들은 여전히 미국의 보증을 믿는 척하지만 슬슬 발을 빼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과 손을 잡고 UAE는 러시아 무기를 사들입니다.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고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죠. 80년간 적들을 조심하게 만들었던 그 명성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완전히 깨지면 5단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연쇄 붕괴입니다. 적들이 미국의 군사력이 텅 비었다고 믿는 순간 그들은 동시에 모든 곳에서 미국을 시험할 겁니다. 중국은 대만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나 발트 3국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것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함선도, 비행기도, 병력도, 무기 비축량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의 워게임 시뮬레이션은 대만 분쟁에서 미국이 중국에 패배할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패턴입니다. 우리는 4단계에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5단계, 즉 연쇄적인 패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단계는 미국 군사 패권의 종말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붕괴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로마는 4단계에서 6단계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소련은 단 2년이 걸렸습니다. 정보가 순식간에 퍼지고 적들이 전 세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현대에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미국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5년, 10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막으려면 쇠퇴하는 군사 강국이 한 번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붕괴가 오기 전에 근본적으로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 로마도, 프랑스도, 소련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명성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고 자신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패턴은 외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속이 텅 비어가는 군대로는 세계 제국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명성이 거짓으로 증명된 후에는 더 이상 명성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3번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4번째 사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어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패턴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현실을 직시할 사람은 과연 있는가? 5단계, 연쇄 붕괴가 시작될 때 여러분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을 겁니다. 그 해답은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고 그 역사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